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로는 저커버그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메타가 이전에 이제 중국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SEC의 검열 시스템을 좀 구축했다라는 관련된 내용이 좀 내부 고발자를 통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됐죠.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전직 페이스북 임원이 회고록을 최근에 냈습니다. 사실 이제 회고록을 내면 거기 충격적인 내용이 늘 들어가 있는데 이 충격적인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뭐 이 안에 내용에는 뭐 성적 희롱 내용이나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전직 글로벌 공공정책 디렉터였죠. 뭐 사라윈 윌리엄스라는 분입니다. 이 분이 책을 냈는데 이 책 내용 중에 곧 출간된 회고록입니다. 이 회고록 중에 이제 중국 시장 진출에 관한 내용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요 내용 중에 하나고 요 내용을 이제 SEC가 보고 요 내용을 이제 조사하겠다고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 중에 가장 좀 핵심적인 게 중국 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페이스북에 검열 시스템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과 협력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간첩 행위도 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 페이스북이 중국과 진출을 하면서 그 안에 검열 시스템을 넣었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페이스북이 2014년도에 이제 프로젝트 에든이라는 비밀 프로젝트를 위해서 중국에 이제 정부와 협력해서 자사 앱에 중국을 운영하려는 약간 이런 시도를 했다.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간첩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했다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메타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 이제 임원을 고소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출판사도 이제 고소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고 있고 요걸 하고 이제 사이버 공간에 뭐 CAC라는 이제 중국 관리와 협력을 해서 검열 테스트를 했던 논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018년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요 부분에 축소 보고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적발이 돼서 미국 상원의원에 이제 나가게 됐는데 요 부분에 관해서 이제 뭐 나가서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은 크게 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이제 진출을 못했기 때문에 요 부분을 뭐 시도한 적도 없고 뭐 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축소 보고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시 페이스북은 중국이 어떻게 자사법을 적용하는지 알지 못했다. 애매한 답변서를 제출했었고 내부적으로 수년간 협력 요구를 협력은 했지만 요 내용에 대해서 뭐 논의만 있을 뿐 자신들은 뭐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한 적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애매하게 답변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 이제 약간 거짓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임원은 충분히 논의를 했었고 시스템까지 구축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진실 공방이 좀 되고 있으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SEC는 이제 당장 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 좀 약간 문제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메타가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을 좀 하기 위해서 페이스북 콘텐츠를 이제 중국 정부의 검열을 허용하려고 했다라는 내용의 큰 골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부 고발자의 주장에 의해서 나온 내용이고 이 고발장이 지난해 4월에 SEC에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체크는 조금 더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메타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꼼수를 지금 노린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스탑이 된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일단 당시 중국이 뭐 다른 많은 것들도 있는데 사실은 좀 검열을 하면서 이제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약간 겁내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구글이나 다른 기업들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사실 좌절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메타가 페이스북이 당시에 구글들이나 이런 어떤 애플이나 이런 것들이 뒤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다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두나 이런 것들의 어떤 포탈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고 싶었는데 사실상 좌절이 된 거지 본인들이 안 한 건 아니라는 약간 의혹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좌절됐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이 좌절이 됐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스스로 의한 게 아니라 중국에 의해서 좌절이 된 거 막힌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차단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청문회가 나가서 이 부분이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당시에 중국이 많은 다국적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구글도 좌절이 됐었고. 애플도 들어가는 부분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네, 중국 쪽의 입장도 난처했을 거고 또 미국 쪽에서 봤으면은 2015년대 당시에 이제 중국 관리들하고 협상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중국 이용자들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좀 표명하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좀 제동이 걸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협상 주인공이었던 일종의 관리라고 봐야겠죠. 루이 부부장이 언급이 됐었는데 그때 해임되고 징역 14
4년형을 선고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보도 보면 해임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국 진출을 메타가 좀 노력을 좀 한 것 같더라고요.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메타가 사실은 이 점유율이 10억 시장이라 노려볼만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협상은 계속 들어주려고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보안 문제가 좀 있고 패권 부분이 좀 있었고 이게 정부 자체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쉽지는 않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들어주려는 부분이 있었는데 중국 자체가 원체 이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 자국 굴기라는 부분이 있었고 자국이 메타가 들어올 경우 그리고 구글이 들어올 경우 사실은 자신들의 어떤 포탈이 성장하는 데 너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 들어오면 이 부분이 자신들이 어떤 통제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부분이 들어오고 통제가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중국 가서 요 페이스북 같은 것들 잠깐 들어온 부분에 이제 써보려고 했는데 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다 막아놨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중국은 또 언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환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부분을 다 막아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2017년에는 또 메타 직원이 설립했던 중국 현지 회사 이름으로 소셜 앱을 출시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메타는 중국 진출을 좀 노렸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 사건이 좀 중요한 이유를 어디서 좀 찾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전 세계 디지털 패권을 누가 갖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빅테크가 서로 이제 견제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이 앞서가고 있지만 이제 굴기라는 측면에서 이제 중국이 이제 그다음에 따라오고 있는데 그렇죠. 중국이 그다음에 자국에서 이제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10억 인구를 바탕으로 자신들이 이제 구축을 한 다음에 세계 시장을 나가려고 하는데 서로가 이 부분을 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트럼프 정부는 메타를 포함해서 빅테크 기업이 규제를 강할 명분을 이제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서로 가지면서 이제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중국이 자국 기술을 이제 독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견제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IT 입장에서는 이제 서로 여기를 집중하게 되고 이쪽 집중하게 되면서 지켜보게 되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EU 역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볼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하는 입장을 좀 지켜보면서 미국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관건이 될 것 같아서 요거를 좀 지켜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디지털 패권 경쟁 안에서 누가 우위를 점하게 되느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건도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